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철변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KBS E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출연하고 왔거든요. 자, 이 코너를 우리 홍 이사님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7시 한 40분에서 45분 정도이고요. 네. KBS ETV 네.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프로그램에 네. 미워도 다시 한번 코너입니다. 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부부 문제, 가족 문제, 뭐 생활 법률 문제, 이렇게 법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문제를 이제 간단히 이제 드라마로 재현하고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코너,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내용 중에서 또 재미있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생활 법률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 전에 꼭 하셔야 될 거 있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기. 자, 이인철 변호사의 생활 법률 상식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었어요? 오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네. 결혼을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남자분과 여자분인데요. 네. 이 두 부부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아내분이 남편의 옷에서 청첩장을 발견했습니다. 청첩장이요? 네. 남편이랑 이제 초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남편을 추궁해 보니 남편이 사실혼이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네. 다른 여성과 법률혼은 아니지만 사실혼 혼인을 했던 거죠. 청첩장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네. 아내분은 혼인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해줬던 결혼정보회사 상대로도 소송을 하고 싶다. 결혼정보회사 이렇게 상대로. 주장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겠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니 재혼이 아니라는 남편과 네. 사실혼 관계였으니 사기 결혼이라는 아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또 이혼하신 분들도 이런 말씀 하세요. 난 속았다. 아내에게 속았다. 남편에게 속았다. 결혼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속았다.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하는데 저는 말씀드려요. 이게 속은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사람 모습이에요, 그게. 연애할 때 모르는 거예요. 왜냐?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본인의 모습 안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주로 남자들이 여자를 많이 속입니다. 주로 뭘 속일까요, 남자들이? 글쎄요, 남자들은 뭐 허풍 있는 분도 계시고 자신이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능력을 좀 과장하는 경우 많죠. 특히 남자들이 나 잘 나가, 뭐 나 뭐 연봉이 뭐 얼마야, 막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 허풍을 이제 허풍을 치는 거죠. 본인의 경력, 뭐 재력 이런 허풍을 치고 또 남자만 허풍 치나요? 여자도 그러죠. 예, 여자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자들은 주로 뭐를 이제 과장할까요? 뭐 일단은 뭐 재미로 하면은 이제 좀 미모 같은 거를 아무래도 여성분이 화장도 많이 하시고 신혼여행 가서 깜짝 놀라는 분이 있죠. 남자 아내 얼굴 보고 이거 누구야? 그래서 연애는 좀 오래 해봐야 됩니다. 오래 해봐서 사실 민낯도 봐야 돼. 어떻게 맨날 화장하는 모습 보여주겠습니까? 민낯도 보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얼굴만 보는 게 아니죠. 몸도 봐야지. 아니 부부면 서로 몸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혼 전에도 봐요. 이 사람 몸은 좀 어떤가.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사실 이 부부간에도 이 뭐 스킨십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좀 체크를 좀 해보세요. 결혼 후에 이거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속았다, 뭐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실제로 뭐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 꼼꼼히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외관만 보는 게 아니라 내부가 더 중요한 거니까 내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신체가 건강한지,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머릿속 마음속 아닙니까? 성격이 어떤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냉혈한인지, 권위적인지 다정한지 그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그러려면 홍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연애를 좀 길게, 짧게 만나면 몰라요. 여러분 1년 정도 만나면 몰라요. 최소한 한 3년, 제가 보기엔 3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여행도 좀 장기간,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여행 가세요. 한번 뭐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생활을 좀 해봐야 돼. 생활에 이 사람의 습관이 뭐 잠자리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평소에 뭐 여행 뭐 가는데 뭐 배려심이 있는지 이걸 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소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과장하는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혼인 취소 가능한 거예요? 혼인을 결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홍 이사님은 예를 들어서 결혼했을 때 다른 거보다 난 정말 이거는 꼭 봐야지. 그런 경우 있죠. 뭐를 중요시 여겼어요? 성격.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뭐 조건을 또 보죠. 뭐 성격은 사실 좀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오래 만나봐야 되고, 뭐 조건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업 이런 걸 보겠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중요하잖아요. 특히 우리 또 여성분들은 남편의 직업도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인지 회사원인지 사업을 하는지 뭐 아니 전문직인지 이런 걸 또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학력도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뭐 고등학교부터 해서 아니면 뭐 대학교, 뭐 대학원 나왔으면 뭐 대학원 어디 나왔는지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마다 가치가 달라요. 그걸 뭐 탓할 수는 없겠죠. 너는 왜 학력만 봐? 아니면 또 외모만 보는 사람 있죠. 아내 또 외모만 따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주관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정말 학력이 좋은 사람 하고 싶다. 아, 난 직업이 최고야. 아니야, 성격이 최고, 외모가 최고야. 본인마다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송 이사님,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게 거짓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그럼 엄청 배신감이 들 거고요. 네. 혼인 후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은 네. 이 사연같이 네. 물론 이 사연은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상대하는 거지만 네. 뭐 사기 결혼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학력이 중요하다, 경력이 중요하다, 직업이 중요하다. 근데 그걸 속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아내가 본인의 학력을 막 부풀렸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본인의 직업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직업으로 더 이제 좋은 직업으로 막 속였어요. 그럴 경우에 혼인 취소가 되고, 근데 법원에서는 이 혼인 취소를 엄격히 여기거든. 단순히 말로 몇 번 하는 경우보다는 이 서류를 남기는 거를 이제 혼인 취소 사유로 봐요. 예를 들어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 아니면 뭐 이력서에다가 학력을 위조했다. 학력을 허위로 썼다. 그걸 보여줬다.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뭐 위조해서 보여줬다. 변조했다. 위변조했다. 아니면 좀 이거를 뭐 과정해서 서류를 작성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법원에서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이 과거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법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나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사건인데, 이 남편분이 아내분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아내분이 본인은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름만 대면 아는 명문대 있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아주 좋은 데 다니고 뭐 얼굴도 굉장히 예쁘고 참했어요. 남편은 굉장히 재력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정말 괜찮은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내가 완벽해. 뭐 얼굴도 예쁘고 뭐 살림도 잘하고 정말로 성격도 좋고 이제 다 좋은데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이 아내가 주말마다 어딜 가요. 아침 일찍. 그리고 뭐 1박 2일 하고 올 때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매주 그러니까 남편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내를 좀 따라가 봤어요. 미행을 했어요. 자, 근데 아내가 친구 만나러 간다는 아내가 어디를 갔냐? 놀이공원을 갔어요. 이상하죠, 혼자서. 이상하다. 놀이공원에 왜 갔지? 놀이공원에 딱 갔더니 저기 어떤 아이가 뛰어오더니 자기 아내한테 엄마하고 이제 엄마를 맞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숨겨둔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내가 젊었을 때 이제 어떤 남성을 만나가지고 이제 동거하다가 이제 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어떤 사정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그 애를 그냥 그 아빠가 키운 거예요. 그걸 숨기고 이제 근데 또 이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말마다 본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혼인 취소 소송을 이제 했거든요. 혼인 취소 소송에서 이제 위자료가 나온 그런 사건인데, 자, 이렇게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혼인 그다음에 출산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뭐 그게 그냥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남편이 정말 큰 충격받을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혼인 여부, 사실혼도 포함이 돼요. 혼인에는. 동거는 좀 애매해요. 동거를 뭐 단기간에 동거를 꼭 상대방이 고지해야 되느냐. 이게 고지 의무가 있거든요. 결혼 전에는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학력이라든지 경력, 그다음에 혼인 여부, 이혼 여부, 그다음에 뭐 혹시 여성 같은 경우 출산 여부 이런 거는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얘기를 안 한 경우에도 문제가 돼요. 출산을 했는데 애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한 경우 그건 안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남편이 당신 애 있어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 보통. 근데 그거를 아내나 뭐 남편 쪽에서 일일이 나는 이전에 애가 있었고 결혼을 그러니까 했었고 그거 안 했고 물어보는 이걸 거예요. 일일이 10가지 20가지를 다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어디까지 고지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네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결혼할지 말지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력 경력 이런 걸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혼인 여부, 사실혼 여부까지 마찬가지. 결혼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얘기를 하고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 그래서 만나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결혼해서 상대방이 또 속았다. 고주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혼인 취소 사유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의 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권자는 결정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상대방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 무효나 뭐 혼인 취소나
이럴 경우에 자녀가 있다고 해서 자녀에게 어떤 뭐 차별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례와 같이 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두 분이 만났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내분께서 결혼정보업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 수는 있는 건가요? 뭐 아내는 화가 나니까 이제 뭐 남편은 물론이고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이제 소송하겠다. 왜 이거를 자기한테 얘기 안 해줬느냐 이렇게 소송할 수 있겠는데 자 아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정보에서는 물론 서류는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 사람이 초혼인가 재혼인가 아니면 뭐 이제 학력이나 경력 같은 것도 보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대학교 졸업했구나. 재산이 얼마가 있구나. 서류에 나오잖아요. 서류에 있는 거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요. 근데 사실로는 서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혼인신고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결혼정보회사가 탐정도 아니고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조사할 수 있어요? 뭐 주변 사람도 탐문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좀 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류상 심사를 제대로 했느냐? 근데 서류에 예를 들어서 딱 어떤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가 안 나오고 무슨 뭐 대학교 이름 혼동했다든지 아니 뭐 유학을 갔는데 뭐 비슷한 이름의 학교를 나왔든지 뭐 미국에는 워낙 많은 학교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유니버시티다 그럼 하버드 대학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버드 뭐예요? 어학원 이럴 수가 있겠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어학 코스 뭐 짧게 나가는 코스 있잖아요. 근데 하버드 어학원 나왔는데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고 하면 그거 속인 거 아니에요? 속인 거죠. 그 정도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어떤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과실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 중에 네. 뭐 기록에 남는 게 있고 남지 않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기록이 남다고 보시면 돼요. 이혼도 기록에 남고 혼인 취소도 남고 무효도 남을 수가 있는데 혼인 무효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법원의 이제 판단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제 고의적으로 어떤 혼인의 의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적이라든지 이민 그런 거 취득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혼인 무효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는 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조건 삭제되는 게 아니라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한번 혼인 신고하면은 굉장히 기록 삭제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변호사님께서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시던데요. 어떤 얘기죠? 연인 간에 우리 인간관계에는 서로 솔직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 사이건 특히 연인 사이건 결혼할 사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모두나 다 비밀은 있죠.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실 있잖아요. 가족관계라든지 학력, 경력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난 이건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건 좀 부족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숨기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과장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 한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상대방이 얘기하세요. 본인에게 정말 어떤 가족관계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 얘기하세요. 왜냐?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속이고 결혼하면 평생 괴롭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솔직한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떠난다. 이해 못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인연이 아닌가 보구나. 이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근데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다행히 상대방이 그럴 수 있지.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도 후련하고 더 이제 가까워지는 사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혹시 잘못이 있거나 실수가 있으면 그걸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